당신의 거실에 있는 반려식물이 지금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식물을 잠시 바라보세요. 거실 구석의 몬스테라, 혹은 책상 위의 작은 다육이. 이 작은 식물들은 그저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뿜어내는 초록색 기계에 불과할까요? 만약 이들이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지, 지금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1966년 인류의 상식을 뒤흔든 소름 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뇌도 없고 눈도 없으며 신경계조차 없는 식물이 인간의 마음을 읽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지구상에서 가장 조용한 지성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클리브 백스터입니다. 그는 당시 CIA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다루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1966년 2월에 어느 차가운 새벽, 밤샘 작업에 지쳐있던 백스터는 자신의 사무실에 놓여있던 드라세나라는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기묘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 식물에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하면 물이 뿌리에서 잎까지 올라가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그는 장난삼아 식물의 잎에 전극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탐지기 기록지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본 백스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프의 파형이 물의 흡수 속도를 나타내는 완만한 곡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이 짧은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기분 좋은 흥분 상태의 파형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백스터는 전율했습니다. 설마 식물이 지금 물을 마시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 건가?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피험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스트레스를 줄 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백스터는 식물을 위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잎을 뜨거운 커피에 담가보기도 하고 펜으로 툭툭 쳐보기도 했죠. 하지만 식물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스터의 머릿속에 아주 잔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성냥을 가져와서 저 잎을 실제로 태워버리자. 그런데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백스터가 그 생각을 떠올린 바로 그 찰나, 아직 성냥에 손도 대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탐지기의 바늘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의 반응이었습니다. 식물은 백스터의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리를 실시간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백스터는 너무 놀라 성냥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농담이었어. 태우지 않을게. 그러자 놀랍게도 요동치던 바늘이 즉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식물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인간이 내뿜는 의도와 파동을 직접 수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경악시킨 백스터 효과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백스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식물들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인지 확인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실험을 기획합니다. 이름하여 식물 목격자 실험입니다. 그는 6명의 조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2개의 식물을 나란히 둡니다. 그중 한 명에게만 비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나머지 조수들이 모르는 사이에 방으로 들어가 식물 하나를 완전히 짓밟아 죽이라는 것이었죠. 동료 식물이 무참히 파괴되는 동안 옆에 있던 다른 식물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을 찾을 시간입니다. 백스터는 살아남은 목격자 식물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하고 6명의 조수를 한 명씩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죄 없는 5명의 조수가 지나갈 때 식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식물을 죽인 진짜 범인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래프는 종이를 찢을 듯이 폭발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식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동료를 죽였는지, 누가 이 공간에 파괴적인 에너지를 몰고 왔는지 말입니다. 뇌도 없는 식물이 어떻게 얼굴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 특정한 인물을 구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백스터의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식물의 감각이 거리마저 초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스터가 사무실을 떠나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외출했을 때도 그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느낄 때마다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식물들이 동시에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아있는 새우를 끓는 물에 던져넣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옆방에 있던 식물들은 새우가 죽는 그 찰나의 순간 일제히 비명에 가까운 전기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곁에 식물이 그저 단순한 장식품으로 보이시나요?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며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물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초감각을 여전히 간직한 채 지구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식물이 인간을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백스터의 연구실에 한 여성이 들어서자 평소 활발하게 움직이던 식물들의 그래프가 갑자기 일직선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이 선택한 최후의 방어수단인 기절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수많은 식물을 실험실에서 죽였던 인물이었고, 식물들은 그녀가 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죽음의 기운을 느끼고 스스로 의식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식물은 오직 자신의 주인에게만 반응하는 지독한 일편단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인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식물은 마치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요동칩니다. 공간과 거리는 식물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와 연결된 영혼의 동반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식물이 인간의 마음을 읽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식물에게 주는 마음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준 식물과 저주를 퍼부은 식물은 정말 다르게 자랄까요? 그리고 식물도 우리처럼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할까요? 식물의 운명을 뒤바꾼 충격적인 음악 실험과 말 한마디가 가진 무서운 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반려식물은 기절할 수도 있다. 식물이 인간의 의도를 읽고 때로는 공포에 질려 기절까지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식물의 삶과 죽음이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우리가 틀어놓는 음악 한 곡에 의해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식물의 운명을 뒤바꾼 전설적인 실험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말 미국 덴버의 한 대학 온실에서 시작됩니다. 성악가이자 과학자였던 도로시 레탈락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기획합니다. 식물도 인간처럼 음악적 취향이 있을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죠. 그녀는 동일한 조건의 온실 두 곳에 식물을 나누어 심고 한쪽에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을, 다른 한쪽에는 당시 유행하던 거칠고 강렬한 록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바흐와 하이든의 음악을 들은 식물들은 마치 음악을 감상하려는 듯 스피커 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스피커를 덩굴로 감싸 안기까지 했죠. 잎은 더 푸르고 무성했으며 성장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방의 식물들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드럼 소리가 강렬한 록 음악이 울려 퍼지자 식물들은 마치 소음을 피하려는 듯 스피커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벽을 타고 도망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도망칠 곳 없는 온실 안에서 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고 불과 2주 만에 잎이 마르고 뿌리가 썩어 모두 고사해버렸습니다. 레탈락은 더 세분화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인도 전통 음악인 라가를 틀어주자 식물들은 가장 열렬한 반응을 보이며 무성하게 자라났지만 타악기 소리가 불규칙한 음악에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속에 담긴 조화로운 파동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음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직접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양파 실험 혹은 밥 실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양파를 두 개의 컵에 담아두고 한쪽에는 매일 사랑해, 고마워라는 따뜻한 말을, 다른 쪽에는 짜증나, 죽어버려라는 저주 섞인 말을 퍼붓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늘 비슷합니다. 사랑을 받은 양파는 파릇파릇한 싹을 틔우며 생명력을 뿜어내지만 미움을 받은 양파는 검게 썩어 문드러지며 악취를 풍깁니다. 식물의 정신세계 저자들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은 생명을 살리는 조화로운 파동을, 부정적인 말은 생명을 파괴하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귀가 없지만 온몸의 세포를 통해 그 파동을 온전히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 속에는 더 기이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식물과의 대화를 통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의 한 농부는 자신의 작물들에게 매일 진심 어린 대화를 건넸습니다. 너희는 정말 아름답구나. 잘 자라줘서 고맙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의 밭에서 자란 농작물들은 주변의 다른 밭보다 무려 2배나 크고 맛있었습니다. 비료도 농약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그가 식물을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했다는 사실뿐이었죠.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는 식물에게 애칭을 붙여주고 매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가뭄이나 해충을 견뎌내는 면역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물은 주인의 애정을 먹고 자라는 사랑의 수신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식물이 우리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말에 반응한다면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거실의 식물이 여러분의 저주 섞인 말 한마디에 시들어간다면 그 말을 직접 내뱉는 당신의 몸과 마음은 무사할까요? 식물은 어쩌면 거울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뿜는 에너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혹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물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신비로운 식물의 능력을 이용해 범죄를 해결하거나 우주와 소통하려 했던 미치광이 과학자들의 더 대담한 도전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식물 지능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려식물도 자신의 가족을 알아본다. 우리는 앞서 식물이 인간의 마음을 읽고 음악과 언어의 파동에 반응하며 자신의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정신세계가 던지는 가장 대담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식물의 감각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지구라는 한계를 넘어 우주와 소통하고 현대 과학이 마침내 인정하기 시작한 식물 지능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클리브 백스터의 실험이 세상에 알려진 후 과학자들은 더 황당하고도 거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식물이 수백 킬로미터 밖의 주인과 연결될 수 있다면 지구 밖 우주 공간에 있는 인간과도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책에는 우주선에 실린 식물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과 실험들이 언급됩니다. 소련과 미국의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시절, 일부 연구자들은 우주 비행사와 지상에 남겨진 식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생체 정보 통신이 가능한지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식물이 전자기파나 라디오파가 아닌 현대 과학으로 정의할 수 없는 제사의 파동을 수신한다고 믿었습니다. 주인이 우주 궤도에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나 신체적 변화를 지상의 연구실에 있는 식물이 실시간으로 감지해 그래프로 나타냈다는 기록들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식물은 우주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생체 안테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비주의적인 주장들은 오랫동안 주류 과학계에서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식물에게 뇌가 없는데 어떻게 지능이 있느냐는 반박이었죠. 그런데 최근 현대과학은 백스터가 60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식물학자들은 이제 식물 신경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식물은 뿌리 끝에서 인간의 뇌와 유사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의 나무들은 땅속의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한 나무가 벌레의 공격을 받으면 그 정보를 뿌리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나무들에게 전달합니다. 신호를 받은 나무들은 즉시 벌레가 싫어하는 화학물질을 내뿜으며 방어체계를 구축하죠. 이것은 명백한 지능적 소통입니다. 또한 식물은 자신의 가족을 알아봅니다. 똑같은 종의 씨앗을 심어도 자신의 형제 옆에서는 뿌리를 적당히 뻗어 서로를 배려하지만 낯선 식물 옆에서는 영양분을 독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뿌리를 뻗습니다. 뇌는 없지만 그들은 누가 나의 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1966년 백스터의 거짓말 탐지기가 포착했던 그 소름돋는 반응들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식물만의 고도의 언어였을까요?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식물을 키우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만약 식물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며 우리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를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으며 당신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혹은 위로받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물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공감의 능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있는 작은 화분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세요.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했다고,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어쩌면 그 식물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초록색 잎사귀를 가늘게 떨며 당신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따뜻한 파동을 보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물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관심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식물의 정신세계를 통해 본 식물의 신비로운 지능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곁의 식물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오늘 나온 이야기 중 여러분이 가장 소름 돋았던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1번 백스터의 살인범 검거, 2번 양파 실험, 3번 식물의 우주통신. 번호와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와 함께 토론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의 초록빛 생명력을 키우는 가장 큰 비료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